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남을 가진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사적 모임일 뿐이라면서 언론의 보도 태도까지 비판했습니다만 야권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 매체가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건데요.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양정철 원장은 독대가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다. 그전부터 한번 약속을 했었고 민감한 대화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해당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찍는 언론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정치 개입 의혹이 충분하다. 특히 정보기관의 수장과 여당의 전략사령탑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만난 것, 이것은 국정원의 총선 개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고요. 뭐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날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일과 이후에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적절한 너무하지 만남이라고 않습니까? 보시나요?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예, 이종근 실장 먼저 전무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참 관심을 많이 받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오자마자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네요. 네, 그렇죠.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좀 기억하시면 예. 첫 번째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하는데 당대표가 상고초려했다. 저는 그런 싱크탱크 장을 상고초려한 적은 없거든요. 예. 전임자 김민석 원장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그냥 임명을 했고요. 예. 그냥 임명직이지 굳이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양정철 전 비서관을 내가 진짜 상고초려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상이 높은 분이었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기자들한테 자기 일정을 이렇게 릴리스하잖아요. 예. 일정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이 예.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일정이 있나 했는데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침 일정에는 분명히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원장을 국회의장이 직접 자신의 일정으로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참 드문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원장이라는 게 그 원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국정원장과 동급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과 이 양 원장의 만남이다. 이걸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뭐 그런 어떤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민주연구원장의 원장급이 국정원장급으로 이렇게 격상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예.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뭐 저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방금 가히 문제 질문하려고 드세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아니 제가 이 판넬을 안 올려서 예. 혹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청할까봐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양정철 원장은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에 불과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만남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이 팩트 체크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더 팩트라는 이제 이 인터넷 매체가 이 부분을 이제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더 팩트.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더 팩트가 추적했던 부분들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들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정철 원장을 추적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그럼 양정철 원장이 그 범죄 혐의자의 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추적 기사, 탐사 기사 자체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좀 어렵겠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잠깐만요. 더 팩트가 범죄 혐의자만 취재하게 돼 있습니까? 네. 아니 취재하게 돼 있습니까가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추적 탐사 보도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예전에 이제 강용석 씨 이 보도를 했던 대표적인 그 언론사가 요 언론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을 그 추적 탐사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꾸 비밀리에 만나서 4시간 독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떼놓고 사진을 찍힐 정도로 허술하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로 만나면 뭐 먼저 나가세요. 제가 뒤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공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나가세요. 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다면? 예. 예. 뭐 그 정도거나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어도 서로가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비밀 회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오신환 밤이당 원내대표도 국정원장과의 비밀 회동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더 팩트는 비밀리에 만나서 4시간을 독대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음모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한 표현들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보도 태도와 관련해서는 좀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양문석 박사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정보원장과 네. 민주연구원장이 만난 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요? 자,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문자로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훈 원장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올래요? 해서 결합을 한 거고 그리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원장과의 민주연구원 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의미 부여를 해서 총선으로 갖다 씌우면 그동안에 이 정치정보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수많은 범죄 행위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원이 또 선거에 개입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좀 비밀 회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키지 말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뇨와 그다음에 국정원장의 만남이 알려지면 당연히 뭔가 그동안의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시각과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관계 만남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느냐 이런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아무렇게나 서로 만나도 되는 사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권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원장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가진 4시간의 미래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될 두 사람이 4시간에 걸친 미래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정보기관의 내년 총선 개입이 본격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물 건너갔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우려를 넘어
정보기관의 존립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대한민국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의 독대 비밀 회동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운 위원장님께서는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위원장과 바로 의논해서 정보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의원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얏나 말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예. 이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년 총선에 병참부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또 서훈 국정원장은 누굽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2번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핵심 참모고 대한민국 정보를 관할하는 정보 최고 수장입니다. 이 두 분이 조심성 없이 그 강남 한복판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그 모랄 해저드, 기고만장 이걸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연구원장이 아니고 한국당의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국정원장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모임을 보면서 그간에 이 문재인 정부가 공언해왔던 정치적 중립 이것은 이 하나의 그 사건으로 다 무너졌다.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해서 이 누구랑 좌중에 누가 있었는지 또 그런 만남이 적절했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이런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네. 만약에 진짜 무슨 총선 개입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조심성 없이 강남 한복판에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위를 열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은 경위는 이미 밝혔어요. 모은 경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만나자고 했는데 예. 다만 이제 내용은 이런 걸 겁니다. 양정철 원장이 사실 그동안 오랜 외국 생활을 네. 했기 때문에 국내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자 그랬을 거고 어떻게 볼까요? 아니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와서 얼굴 보자 예. 이런 생각이었을 거고 정말 더 팩트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적인 밀회라는 말까지 해서 한다 그러면 문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총선 개입을 했다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저렇게 밥 먹는 자리, 끝나는 자리 저렇게 시끄럽게 여러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전혀 모르게 이상한 곳에서 정말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저 양정철 원장이 원장으로 제대로 역할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고 또 양정철은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국정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이 문제를 읽고 있지 않느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예.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자기네들끼리는 그냥 편한 관계에서 만났지만 세상은 그렇게 절대 보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정말 이런 오해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요? 착잡한데요. 좀 극화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게 이른바 초원복집의 추억 이게 떠올랐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때 YS가 고립이 되면서 실제 그때 이제 DJ 후보와 또 그때의 그 현대의
정주영 후보가 있어서 당선이 될지가 불분명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부산에 있는 허름한 복집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했는 것을 정주영 후보 캠프에서 그걸 알고 거기에서 도청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그때의 핵심은 불법 선거 개입이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히려 불법 녹취, 불법 어떻게 보면은 그 취재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부각되면서 결국 그 YS가 당선됐던 그런 그 후문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참 어떻게 평이 똑같은지 특히 양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대해서 기자 정신과 파파라치 저널리즘은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친정부 매체는 기자 정신이고 반정부 매체는 황색 저널리즘인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핵심은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본인이 이 총선에 있어서의 여당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이 문희상 국회의장, 나아가서 만났던 분이 서훈 지금 국정원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양정철 이제 원장이지만 양비라고 불리는 이분이 만나는 것이 결국 선거 개입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어떤 식의 SNS와 문자를 보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국정원장과 독대 안 한다. 물론 직접 독대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본인의 복심과 이런 식으로 오후 그 4시간이 넘는 시간 독대를 하고 나아가서 또 더 할 말씀이 있어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직접 독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독대해서 보고한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예방주사 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보도는 독대라고 했지만 이 자리 독대라는 건 단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양정철 원장 측은 독대는 아니다. 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죠. 김영중 의원 한마디 들으셨는데. 말만 하면 92년 총 복집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기춘 씨 있었죠. 예. 검찰, 경찰 말하자면 관을 다 불러 모아서 오다를 내린 겁니다. 그 내용하고 저 자리하고를 물론 저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독대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어떤 그런 모임들 자체를 싸잡아서 과거에 그렇게 말하자면 일부러 지역주의를 해서 그거는 선거 직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 이규상 안기부 부산 지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누가 있는가를 알고 그렇게 이렇게 겹친다는 것이죠.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선을 앞두고 누구와 누구가 만났냐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그다음에 현규한 당시 정무수석이 호텔에서 만난 것이 이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일련의 어떤 상황 속에서 처음엔 부인을 했다가 당시에 공천 개입이 드러나서 현기한 수석이 계속 그 재판까지도 받고 있죠. 자, 처음에 지금 그 당시를 저는 왜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그 사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현기현과 이한구의 만남을 되돌이키냐?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을 지원하는 사람과 모든 정보, 정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얘기해도 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벌러덩이에요. 이게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그 국정원장들이 뇌물도 주고 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에도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되게 놀랐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커졌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정원의 체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걸 소뚜껑으로 그냥 볼 것인지 정말 자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거북이로 볼 것인지 봐야 돼요. 근데 다 예컨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박정희 의원님하고 알아요. 그렇죠? 박정희 의원님이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요직을 차지했다고 봅시다. 뭐 요직이라고 할 것도 없죠. 민주연구원장이. 근데 제가 우리 박정희 원장님에게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해서 밥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박정희 의원님하고 이런 뭐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무조건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봐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라보고 놀랐는데 역시 또 자라였는지 이건 나중에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지금 아마 양정철 원장님은 조금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덜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나중에 보면 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이 식당에서 양정철 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15만 원을 미리 내고 밥값을 내 거를 내가 낸 거를 미리 내고 밥을 먹었고 그때 식당 주인이 택시비를 먼저 택시 기사에게 줬다라고 해서 내가 택시 기사에게 다시 5만 원 주고 나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본인도 이것이 민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준비하고 조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전에 그 자라보고 놀랐던 그 상황을 똑같이 지금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6개월 전에 이런 식의 모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총선 직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총선 내년 4월 아니에요? 그럼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자, 소환이 되셨는데. 국정원장을 시켜줬으니까 제가 만약 국정원장이고 양정철 원장을 아낀다 하면은 선거 얘기 많이 해줍니다. 제가 저한테요? 선거 치러라.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못한 모임이거든요. 요즘 좀 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 조심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의 해명도 참 가관인 게 무슨 이게 본질이 국정원장과 민주원장이 만난 모임이지 왜 거기서 파파라치가 나오고 황색 저널리즘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아니 기자들은 양정철 원장은 굉장한 뉴스 가치가 있는 인물이니까 따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그런 자리가 조심성 있게 할 얘기가 있으면 뭐 전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조심성 없이 만났다는 것이 저는 참 걱정이 된다. 생각입니다.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은 정치 중립성에 대한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초원복집이 나오질 않나 현기한 이항구 비밀해동이 나오질 않나 이 문제와 계속해서 비교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밀해동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독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문건이 나왔거나 실질적으로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 색채를 두고 그다음에 기존의 최악의 사건들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부적절한 처신과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하는 정도의 정치적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과하게 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물타기 또 하시냐라고요. 지금은 강효상 위원회 현재의 일탈에 대해서 이 양정철 원장과 물타기를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물타기에 대한 의구심을 또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예방주사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신 서로가 똑바로 차리고 정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